이거는 정말 앞머리 라인 만드는 거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는지를 가장 많이 고민하시고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머리 하시나요? 오늘은 레이어드 스타일을 디테일하고 조금 더 감각적인 스타일로 빠르게 자를 수 있는 스타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긴 머리 레이어드 컷 자르는 방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먼저 고객님 샴푸를 하시고 4등분으로 나눠주십니다. 초보자 선생님들께서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는 층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내야 되는지 그걸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기준은 자르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르기 전에 미리 정해놓고 한 칸 한 칸 자르면서 층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 4등분으로 커팅을 해주시고요. 제 커트의 특징은 분할 커트로 3등분해서 커트를 빠르게 끝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엑스테리어 존을 파팅합니다. 파팅할 때는 다른 부분이 내가 작업하는 곳에 닿지 않도록 깔끔하게 파팅 해주시면 됩니다. 네, 깔끔하게 파팅을 해주시고 가이드라인 커트를 최초 커트를 하겠습니다. 이때 두상을 타고 따라가는 커트 쉐입이 아닌 펼쳐서 스퀘어 라인이 될 수 있도록 커트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보겠습니다. 앞쪽이 약간 길어질 수 있도록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스퀘어로 자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평평하게 빗을 대보고 스퀘어가 될 수 있도록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이드라인을 거울과 고객님의 앞쪽으로 당겨서 가이드라인을 체크해 주시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레스트 영역을 한 번에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층을 내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고객님이 오시면 탑을 만세를 해서 커트를 하고 그게 떨어지는 부분으로 웨이트를 설정하시는데, 그러면 무게 전달이 거꾸로 되기 때문에 받쳐주는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반대로 크레스트, 가장 넓은 영역의 토대가 되는 부분에 웨이트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눈에 보이는 부분에 레이어를 넣어서 보다 안정적인 커트선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각도는 한 번에 잡아 주시고 90도를 기준으로 15도만 빠지는 75도 각도의 그레듀에이션 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대로 아래쪽 가이드를 살려주시고 가이드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평행하게 놓치지 않고 끝까지 펼쳐진 상태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 당겨와서 자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약간 길어지는 듯한 느낌의 커트선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쪽까지. 앞으로 약간 길어지게 커트를 하는 이유는 어깨 위 그리고 가슴선에 닿았을 때 바깥에서 봤을 때 평행으로 보일 수 있게 약간 자연스럽게 앞으로 흐르는 웨이트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웨이트를 만들었으면 다음 바로 탑 부분까지 커트를 한 번에 합니다. 이게 3분할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각 분할별로 가지고 있는 힘들을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커트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조금씩 1cm나 2cm 비율로 조절을 하셔서 무수히 많은 디자인을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분할 커트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인테리어 커트는 아까 75도보다 15도가 올라간 각도로 지평면과 평행인 상태로 커트를 이어나가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직전의 가이드를 그대로 이용하셔서 평행하게, 네, 바디 포지션은 한 번도 이동하지 않고 평행한 상태를 유지해서 한 번에 커트하겠습니다. 이 각도로 커트를 했을 때 전체 기장 디자인을 1이라고 했을 때 3분의 1 지점의 웨이트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3분의 1 지점의 웨이트가 나타나고, 실제로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이 직사각형의 디자인을 해야 거부감 없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3분의 1 지점의 웨이트를 만드는 걸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층이 지금 딱 3분의 1 났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3분의 1이 나고, 실제로 이 15도 각도로 리프트 업하고 리프트 다운하는 걸로 조절을 조금씩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사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그럼 백 다 자른 건가요? 네, 다 잘랐습니다. 와, 진짜 빠르다.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사이드로 넘어오시고, 사이드는 엑스테리어 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크레스트와 인테리어로 분할합니다. 투블럭 라인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나눠주시고, 왼쪽이 사이드가 길어져 있다면 뒤에 가이드와 연결해서 애벌 커트를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각도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힘을 너무 주지 않은 상태로 기장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바로 사이드가 연결되는, 연장되는 크레스트까지 오버랩 잡아주시고. 가이드를 가져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커트를 하실 때 직전에 내가 커트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각도로 했는지 기억하고 계시는 것도 커트를 잘 하실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똑같이 크레스트를 75도로 커트했다면 사이드 파팅도 75도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전에 커트를 했던 가이드를 그대로 이용해서 75도 커트합니다. 놓지 않고 스퀘어 라인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네, 커트해 주십니다. 그대로 곡선인 걸 눈으로 확인하시고 바로 인테리어 존까지 연결합니다. 네, 모량이 많다면 절반씩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전에 가이드를 체크하시고 1cm씩 오버랩, 항상 주변을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커트하실 때 가장 좀 좋으시고, 핀셋을 많이 꽂기보다는 내가 작업하는 공간을 이렇게 눈으로 확보해 주시고 원하는 각도만큼 작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백의 인테리어 각도와 똑같이 지평면과 평행인 90도 각도로 커트를 하겠습니다. 유지해 주시고 가이드 확인하시고 뒤로 커트, 놓치지 않고 끝까지 커트하겠습니다. 앞부분까지 그대로 연장하겠습니다. 스퀘어 커트. 커트 하시고, 프린지는 독립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주얼 체크합니다. 네, 비주얼 체크하시면 곡선이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안으로 잘 들어가네요. 네, 3분의 1 지점 그리고 A라인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반대편 이어서 커트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파팅해 주시고,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양쪽 길이를 잘 못 맞추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장에서는 습관을 체크해서 내가 한쪽을 길게 자른다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작업할 수 있도록 요령 있게 커트하는 방법을 교육 시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75도 그대로 커트를 이어나갑니다. 스퀘어 놓치지 않고 그대로. 생각보다 이 75도라는 하이 그레듀에이션 커트가 높은 각도이기 때문에 각도를 잘 맞춰서 커트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탑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주변 정리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직전에 커트했던 부분을 연장합니다. 반대편과 동일한 방법으로 스퀘어 레이어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평행인 상태에 커트 놓지 않고 끝까지 스퀘어를 끝까지 연장합니다. 네. 이렇게 5분할로 베이스 커트를 모두 끝낼 수 있고, 이렇게 끝내면 바로 프린지 커트를 해서 베이스 커트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 빨리 끝나요. 네, 실제로 살롱워크에서는 10분 안에 무조건 커트를 끝내고 바로 말리는 동안 한 분 더 커트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지금 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게는 8시간 동안 25명에서 30명까지 작업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프린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커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백에 만들어 놓은 디자인 라인과 앞쪽에 만들어 놓은 디자인 라인의 비율이 올바르지 않다면 비율이 깨지기 때문에 그 비율을 잘 생각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프린지는 이마의 높이만큼 진행하시고 그 전부터 눈썹의 양쪽 끝 산까지 가이드를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스탠다드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눈썹 끝까지. 네,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 프린지 에어리어를 고객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앞머리가 아니고 고객님 얼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사이드뱅부터 옆선까지 그리고 앞머리까지 전부 컨트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린지를 확보하시고 또 비율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아래쪽 3분의 1 지점에 웨이트가 만들어졌다면 가장 이상적인 높이인 3분의 2 지점 턱선 정도 가이드를 만들고, 옆에서 봤을 때 지그재그로 들어가는 만큼 나오고 나오는 만큼 들어갈 수 있게 가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웨이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턱선보다는 약간 길게 가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웨이브가 들어갈 것까지 생각해서 잡아주는 게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탁 잡았다가 웨이브가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비율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테리어 구간이기 때문에 90도로 해서 코너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가운데가 짧아지고 양쪽이 길어지는 현상으로 쏟아지지 않고 옆으로 잘 흐를 수 있게 커트가 바로 가능합니다. 디렉션은 당기는 방향의 반대가 길어지니까 네네. 이렇게 당겨서 잘라줬으니까 여기는 길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다. 그래서 훈련이 조금 미흡하거나 커트를 힘들어 하신 분들은 이렇게 블럭이나 박스 커트를 이용해서 한 번에 모발이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살롱 워크를 하는데 도움이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린지를 컨트롤 끝냈으면 바로 프린지와 연결되는 사이드 파팅을 내가 자를 수 있는 만큼 섹셔닝 합니다. 네, 이 섹셔닝 한 구간을 양쪽을 동일하게 파팅해 주시고, 너무 얼굴 쪽으로 레이어가 많이 나는 걸 고객님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가이드를 사이드에 만들어서 당겨서 커트를 하시면 커트는 끝납니다. 물론 프린지랑 연결해서 커트를 하셔도 되지만 이랬을 때 너무 많은 레이어의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프린지는 독립시켜 주시고 양쪽에 만들어 놓은 커트 가이드를 가지고 옵니다. 새로 가이드를 만들어준다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프린지는 웬만한 디자인에서는 대부분 독립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듯 두시고, 인크리스 레이어의 방법으로 새로운 높이를 설정해서 가이드를 만듭니다. 이때 마찬가지 스퀘어 레이어의 방법으로 그대로 커트하겠습니다. 네, 펼쳐서 그대로 펼쳐서 커트합니다. 떨어지는 건 앞머리니까 그냥 냅두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확인하시고 이제 백으로 레이어 하겠습니다. 내가 자를 수 있는 만큼 섹셔닝 하시고 앞쪽에 만들어 놓은 가이드와 평행하게 같은 방법으로 커트를 이어나갑니다. 이때 마찬가지 자를 게 없을 때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앞머리 라인 만드는 거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는지를 가장 많이 고민하시고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빠르게 까지 자를 게 없을 때까지. 실제로 위그라서 3파팅, 4파팅 뒤로 넘어가지만 실제로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한 파팅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에 라인과 뒤쪽의 라인을 비율을 체크했습니다. 반대까지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끌어오면서 나올 게 없을 때까지 잘라주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신 각도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주시고 양쪽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끝까지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끝까지 자를 게 없을 때까지. 자를 게 없습니다. 네. 실제로 커트를 이렇게 하고 빗질을 내추럴볼 하겠습니다.
모발이 있는 자리에 머리카락을 그대로 가져다 놓으면 저런 얼굴 쪽의 레이어와 어깨 안쪽의 레이어가 비율상 아주 아름답게 커트가 마무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 감기네요. 네, 맞습니다. 얼굴 쪽, 몸 쪽으로 감싸지는 라인을 1차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레이어 커트의 포인트입니다. 베이스 커트가 다 끝난 거네요. 네, 베이스 커트는 끝났습니다. 와, 그럼 이제 머리 말리고 질감 정리만 하면 끝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말리고 질감 처리하는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베이스 커트가 끝나고 제일 큰 롤로 C컬로 드라이를 가볍게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C컬로 가볍게 드라이를 하고 질감 처리를 해주면 좋은 이유는 내가 눈으로 질감을 확인하면서 질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젖어 있을 때보다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말린 후에 질감 처리를 하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커트를 해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바로 질감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질감 처리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무의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인데요. 내가 한 번 커트를 했으면 그 다음번에 한 번, 또 그 다음번에 한 번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커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컨셉을 주고 그 컨셉에 맞게 가벼운 부분 옆에는 조금 더 무겁게 그 옆에는 조금 더 가볍게 해서 확실히 움직임도 보일 수 있게 해주고 돋보여야 되는 부분이 더 돋보일 수 있게 질감을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질감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감 처리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커트를 하셨던 순서 그대로 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엑스테리어 부분부터 질감 처리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고 그냥 틴닝 가위,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일반 틴닝 가위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요. 절대 질감 처리를 먼저 하지 마시고 양을 줄인 다음 질감을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시고 양을 줄여야 되는 부분에 양을 줄이시고 끝에 질감을 한 번 더 마지막에 만들어 주시는 방법을 써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질감 정리할 때 끝만 정리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양감을 정리해도 좋네요. 네. 바로 양을 정리하고 질감을 만들어 주셔야 끝에 질감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시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크레스트로 넘어옵니다. 저는 교육생분들도 그렇고 제가 살롱 워크를 할 때는 이 중간 부분, 가장 모량이 집중되어 있는 이 중간 부분을 오히려 반대로 모량을 많이 줄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좀 해드리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재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량을 많이 정리해서 흩날리는 느낌을 해서 예쁘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고객님이 다음번에 방문해 오시면 다시 그 스타일을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모량이 많이 제거가 되어 있다면 재현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 크레스트 부분은 질감 위주로 사선으로 질감 위주로 작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꿀팁인데요. 바로 인테리어 부분은 이제 슬라이싱 컨트롤 할 거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주시고 사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이드 넘어갑니다. 사이드는 사실 귀에 꽂혀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그 부분보다 짧아지지 않도록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귀에 꽂았을 때 짧은 모발이 많으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귀를 잘 체크하시고 그 부분보다 아래 부분으로 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끝에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끝까지 원장님 커트는 이렇게 다 공식이 다 돼 있어가지고 배우기만 하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10명 또는 20명 이상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 순간 100%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사실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화된 디자인으로 고객님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반대편 사이드도 마찬가지. 고객님의 귀의 위치를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 부분에 걸칠 수 있도록 양을 줄여주시고 끝으로 질감을 만들어 주시고 절대 양쪽이 같은 양이거나 같은 질감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 같은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어울리는 방향으로 질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테리어를 제외한 나머지 언더존의 질감 처리가 끝났고요. 바로 인테리어 질감 처리는 슬라이싱 가위로 조금 더 느낌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슬라이싱을 진행을 할 건데요. 슬라이싱은 크게 언더 슬라이싱과 오버 슬라이싱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오버 슬라이싱보다는 언더 슬라이싱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언더 슬라이싱을 작업했을 때 바깥으로 모발이 밀려 나오는 느낌으로 약간 내렸을 때 이제 번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속머리를 안에서 활처럼 부드럽게 밀어 올려주듯이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편도 똑같이 질감 처리를 안에서 바깥으로. 네. 위에서 내려오는 오버 슬라이싱보다 훨씬 테크닉하기도 편하시고 하시고 났을 때 밖으로 돌출되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담도 좀 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슬라이싱 가위가 있지만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슬라이싱 가위는 그로잉 대학에서 제작한 슬라이싱 가위입니다. 기교를 많이 부리시지 않아도 가위 한 자루만으로도 커트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가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티 테크니컬 가위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기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것 같고, 네. 나를 한쪽을 죽인 비드라이브 가위보다 훨씬 여러 가지 디자인 테크닉을 하실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정말 사용하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반대편까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반대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에 했던 것만큼 오른쪽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오른쪽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셔야 될 수도 조금 적게 들어가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눈으로 디자인 레벨을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컨셉의 디자인을 하는지에 따라서 모량을 정리하고 남겨주고 하는 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 컨셉을 끝까지 유지해 주시면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인테리어 존의 슬라이싱 테크닉이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앞쪽까지 멀티 테크니컬 가위이기도 하면서 블런팅도 되고 초핑, 네, 포인팅 전부 가능한 가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위를 사용하면서 다른 가위들을 오히려 좀 잘 안 쓰게 된 것 같아요. 커트를 좀 집중해서 하시고 싶은 선생님들은 한 자루씩은 있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베이스 커트 그리고 1차적인 디테일링 커트를 하기 전 질감 처리까지 전부 끝이 났습니다. 끝에 움직임을 주고 이제는 선생님들 그리고 고객님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하시고 마지막에 디테일링 들어가시고 제품 바르면 마무리가 되니까 바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객님께서 저는 이제 손질하는 게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네. 그러면 어떤 시술 좀 권해드리면 될까요? 저는 고객님들에게 전체 시술은 사실 잘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얼굴이 계란형으로 보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뿌리펌이나 앞머리 펌 시술 이로 인해서 지방에서 커트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의 객단가도 확보하실 수 있고, 그리고 무조건 한 번 자르면 다시 해야 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객단가를 그냥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시술이라서 부분 퍼는 시술 그리고 전체 시술을 하신다면 끝에만 살짝 웨이브를 걸어주는. 그러면 뿌리펌이랑 전체펌을 원하면 C컬펌 정도만 해도 충분하네요. 네, 충분합니다. 보니까 커트 베이스가 되게 잘 잡혀야 스타일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스타일링만 하면 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스타일링하고 뵙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머리 너무 예쁜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 스타일은 긴 머리 레이어드 컷 네, 맞습니다. 스타일인 거고 3분할 커트를 이용한 방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 원장님 커트 교육은 진짜 커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커트가 지금 정립이 좀 안 된 분들이 들어도 금방 바로 이렇게 적용해서 자를 수 있다는 게 네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가위질만 하실 수 있는 인턴분들 반응이 정말 뜨거웠고, 그리고 이제 오픈을 준비하시는 이제 초보 원장님들, 그리고 각 매장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와서 찍을 때마다 많이 배우는 거지만 정말 커트가 쉽고 정말 빨라서 저도 요즘에 샵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오늘도 너무 감사히 잘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나오셔가지고 길이를 한 번씩 줄여가면서 네. 스타일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히 너무 잘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